네, 이번 총선 기간 연합뉴스TV는 국회 오픈 스튜디오를 특별 설치해서 선거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김수강 기자와 소재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네, 연합뉴스TV 국회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를 넘기면 저희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을 채우게 될 국회의원 300명의 윤곽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국회 주도권은 물론 향후 전국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 31.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 기자는 혹시 사전 투표 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 투표 첫날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대전에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유세 일정 취재차 방문했다가 이 대표가 오기 전에 미리 했는데요. 제 거주지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지역구 투표 용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편리함 때문에 본투표 날 투표장에 나오는 대신 사전 투표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제가 그 분석에 좀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소 기자는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투표 둘째 날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거주지가 등록된 곳이어서 김 기자와는 달리 조금 투표를 빨리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지난 5일 사전투표 첫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와 지역구 후보자 254명 모두 사전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대표 모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했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사실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지난 총선 투표율이 최종 66.2%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이번 총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이는데 지금 오후 1시 기준으로 보니까 53.4%네요.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3.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과연 이게 총투표율까지 돼가지고 최종 집계되는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을지 좀 관심이 모입니다. 근데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게 그렇죠. 정치권 통념이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제도의 정착, 또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볼 때 이 통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것 때문인지 이번에는 여야 지도부가 너나 할 것 없이 유권자를 향해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양당의 선거운동도 치열했죠. 어제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도 이어졌어요. 근데 각 당의 마지막 유세지를 보면은 선거운동 전략도 담겨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계광장에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니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고르고 골랐을 텐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어김없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그때도 이 대표의 출발점은 용산이었습니다.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면서 의지를 다졌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운동은 어디서 시작했나요? 네, 한 위원장은 0시 땡 치자마자 가락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생 행보를 펼친 건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두 대표의 당시 발언 우선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이번 4월 10일에 심판해야 하는데 가장 크게 심판해야 될 주안점은 국민들을 적대와 분열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당시 제3지대 움직임도 살펴보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산에서 출정 선언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0시에 맞춰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고요. 개혁신당은 영등포 소방서를 방문했고 새로운미래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네요. 마찬가지로 당시 발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추동했던 그 부산 시민은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오늘의 안녕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새로운 미래를
청춘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모두가 더 그런 합리적인 가격을 좀 추구할 수 있는, 함께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렌지색 저희 당복을 입고 한국 정치를 좀 위기에서 구해내야 되지 않을까. 네, 들어보니까 정말 각양각색인데 선거철이면 각 당 지도부가 전국 방방곡곡을 찾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취재차 사실 이것저것을 다녔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네. 김 기자는 좀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재명 네. 대표 취재차 방문한 광주가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곳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서 그런지 유독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소 기자는 좀 어디가 기억에 남나요? 네, 저는 부산과 경남 지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은 PK 지역은 기존까지는 여당의 텃밭처럼 인식이 돼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게 낙동강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승부처로 부상을 했는데 네. 그랬던 만큼 한 위원장은 PK 지역을 정말 자주 찾아서 정말 열심히 지지를 호소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현장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빵을 든 지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해 민주당 계열에 몰빵해달라 몰빵. 이런 메시지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모습이 반영된 거겠죠. 조국혁신당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면 네. 창당 한 달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했죠. 네. 이에 따라 양당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당선권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좀 나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도 조국혁신당을 향한 견제 수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을 겨냥해서 2조 심판론을 띄운 건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달라는 말을 지원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을 향해서 이 날선 비판도 매 유세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범죄자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을 내세웠군요. 네. 근데 아무튼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특이점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돌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양당 지도부 얘기로 좀 돌아가서 네. 양당 지도부의 동선을 보면 또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다녔던 곳은 어디였나요? 네, 뭐니 해도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이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60개 의석이 걸려있는 경기도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 여당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험지들은 물론이고 평택과 오산 등 경기 서남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PK 지역과 충청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몇백 표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격전지 중에 격전지를 집중 공략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어땠습니까? 이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을 통틀어서 네. 서울 동작 을에 화력을 가장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연이틀 찾은 적도 있고 또 이 대표가 재판을 지금 틈틈이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날에도 일정이 비는 틈을 타서 깜짝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모두 8차례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 내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던 곳은 한강벨트이기도 한 만큼 전략적 요충지로 본 건데요. 민주당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이곳에 서울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수도권 판세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역구 의석 254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걸려 있죠. 지난 21대 총선을 돌아보면 민주당은 103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네. 했고 국민의힘은 16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선자 윤곽 언제쯤 나올까요? 아마 자정은 훨씬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전망하는 접전지가 각각 50여 곳 안팎에 달하는 데다 수검표 절차까지 부활했기 때문인데 개표 조작 의혹과 부정선거 소송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수검표 절차가 30년 만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네, 4년 전 총선에선 오후 6시 투표 마감 이후에 개표 완료까지 9시간 넘게 걸렸는데 네. 이보다 한 2~3시간은 좀 더 걸리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현재 시간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고 올까요?